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 채널을 보다가 좀 개인적으로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제 예상보다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초반 분들이 진짜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의 특성상 좀 제 또래분들 있잖아요.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까지 많이 봐주실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분들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 너무 신기했고 무엇보다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거겠죠? 오늘 조명도 뭔가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캐나다산 조명이 되게 어두워요. 이것도 역시 촬영용 조명을 킨 건데도 뭔가 어두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20대 초반 상황 아니면 모습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제가 그때 하지 못해서 정말 후회했던 것들 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개인적인 스토리 아니면 약간의 성장 과정 그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 또래분들도 이왕 여기까지 보신 거 나가지 마시고 같이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입시를 준비하던 때 이야기를 뭔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뭔가 진짜 단 한치의 후회도 없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제가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는데 매일 밤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느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준비한 만큼만 좀 결과를 받게 해달라고 그냥 빌었어요. 빌던 순간이 아직도 엄청 생생하게, 거의 10년이 다 됐죠. 근데 그런데도 제 기억 속에 진짜 엄청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3년 동안 이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약간 간결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입시에 엄청나게 하향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제 기준에서는 정말 용납이 안 될 정도로 하향이었던 것 같아요. 수능 결과에 따른 하향이 아니라 그 내가 미래를 알고 하향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속이 뒤집어졌는데 그래도 11월에 수능 있으니까 잘 쳐야 또 끝 매짐도 잘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수능 칠 때까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입시를 끝내고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나 난 하향을 했구나 라고 다시금 깨달을 만큼의 그런 수능 점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결과를 딱 받아들고 나니까 제 모든 것, 제 영혼까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이제 어린 나이였는데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노력도 날 배신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항상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손쓸 수 없는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나 뭐 기타 등등이 고꾸라지게 되었을 때 뭔가 도무지 다시 훌훌 털고 막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일어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되고 나서 이후로 뭔가에 진심을 다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항상 진심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막 가끔씩 또 나만 진심이었지 이런 생각도 아무튼 뭔가 되게 많은 걸 생각하게 됐고 많은 걸 깨닫게 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입시 결과는 좋든 나쁘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해방감도 있고 기쁜 마음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부정당한 것 같은 제 영혼 마음 이런 게 계속 절 따라다니면서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제 공간, 나만의 공간 이랄 게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이럴 공간, 이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진짜 놀랐던 게, 대학생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오는 손님들을 응대를 하다가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뒤에 가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스스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빨리 그 감정을 수습하고 다시 이제 일을 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 순간 나 이거 잘못됐다,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확 이제 든 거예요. 번아웃이 왔던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감정이 뭔지 잘 몰랐고 그런 감정을 그래서 해석하지 못했고 그냥 항상 앞만 보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번아웃일 거라고는 진짜 감히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스스로가 너무 미웠던 것 같아요. 일하는데 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뭔가 제 스스로 컨트롤을 못했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느꼈던 그 슬픔이나
아니면 뭐 좌절 이런 감정을 제때제때 제깍제깍 흘려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힘들 때 뭐 울어버리라고 엉엉 울고 다시 일어나서 일하자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저는 항상 이렇게 꾹꾹 참는 게 너무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학생 때 뭔가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고 그냥 누르고 통제하고 막 이런 습관이 사실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게 지금의 제 모습을 만들고 또 약간 단단하게 지탱하는 기반이 된 것도 맞는데, 그래서인지 스스로한테 너무 엄격해져 버렸어요. 좀 놓아도 되는데 하루에 이 정도 일은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이 정도의 성과는 나야 되고, 그리고 이만큼 성장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스스로를 계속 옥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꿈도 이루지 못한 것 같고, 결과에 걸맞은 그런 보상도 딱히 받지 못한 것 같고, 그렇게 그냥 20대 초반에 스스로한테 계속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내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현재, 오늘이라는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하게 됐어요. 제가 진짜 요즘 엄청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영어로 된 시에 나오는 문장이고 그 시의 제목이기도 한데 Still I Rise라는 문장이에요. 그럼에도 나는 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있다 라는 이런 뜻인데, 보자마자 꽂혔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시의 주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 문장 자체를 보자마자 지금 내게 필요한 그런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최대한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도 악마 같은 생각이 막 찾아와서 부정적인 생각이 엄청 막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판을 뒤집듯이 이렇게 생각을 바꿔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에 충실하자.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거고, 그냥 진짜 오늘에 집중하자. 그러면은 이 집중하는 오늘이 모여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소득이 있고 무언가 결과가 작은 결과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지금의 내 감정에 집중하고 오늘에 정말 미쳐보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20대 초중반을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서 목표로 하고도 이루지 못했던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인가 되게 어렸을 때였던 것 같은데, 영어를 정말 재밌게 막 캠프 이런 것도 가고 그러면서 정말 체화하면서 배웠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 했던 다양한 활동들 덕분에 무언가 내가 좋아하고 흥미있어 하는 분야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인지 되게 알게 되었고, 해외에 나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되게 일찍부터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나가서 막 진짜 막 완전 높은 사람이 되어야지, 뭐가 되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나라의 거리를 걷고 그 나라의 공기를 마시고 또 그 나라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받는 그런 영향이 또 되게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뭐 이런 꿈이 있다고 해서 제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외부적인 조건이나 상황들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이제 20대 초반에 캐나다 워홀을 도전을 한 거죠. 인비테이션을 받아야 갈 수가 있잖아요. 인비테이션에 행운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해외 경험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취업 준비를 해서 취업을 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 해외 경험에 대한 못다한 꿈을 여전히 진짜 한결같이 꾸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하면서, 그래 해보자 라고 이제 결심을 해서 지금 이렇게 캐나다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그런 사연이 있다면, 혹은 뭐 여러분 각자의 사연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처음 결심을 했던 그 순간의 마음을 믿고 내 심장이 뛰게 하는 그런 일에 미쳐봤으면 좋겠어요. 100세 인생이라는데 내가 해보고 싶은 일 안 해보고 죽을 순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눈도 못 감을 것 같은데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무조건 캐나다에 다시 와야지 생각할 정도로 생각의 변화, 아니면 뭐 가치관의 변화, 시야 등등등 저한테 있어서 엄청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거든요. 앞으로도 뭔가 지금 내가 했던 이 순간의 결심을 믿고
조금 더 내 마음을 믿고 나아가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조금의 용기도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저는 정말 저한테는 의미 있는 변화예요. 아무튼 네, 여기까지. 오늘은 워홀 카테고리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제 이야기와 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도 한번 담아보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보시는 분들, 동생분들이 있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전 동생들 좋아하거든요. 물론 제 또래분들, 언니 오빠분들도 너무너무 환영이고요.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누르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 역시 너무너무 다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